푸른 오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어머니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세 가지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는 저녁이, 1년 중에는 겨울이, 일생에서는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유는커녕 사회 전반에서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학대당하는 노인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용돈도 못 받아요. 내가 나 자식이지만은 키울 때 뿐만이 자식이지 자식 하던 대로 따라가야죠. 요양병원에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어르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부천의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식 부부가 할머니를 때리고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어르신! 이제 뭐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위해를 가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 가서 봤을 때는 TV가 부서져 있고 이제 방바닥에 이제 칼로 찢은 흔적이 있다.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창밖에 던졌다.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경찰도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할머니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학대행위자도 단둘이 뭐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남겨지는 것들,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알려질 때. 특히 가정 내 학대인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낀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80대 할아버지. 점점 거칠어진 아들이 폭행을 일삼았고 흉기까지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욕직을 하고 말 듣고 혼자 나도 이제 짜증이 나서 뭐라고 하면 그러니 칼 들고 와서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대가 더 심해질까 걱정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리는 건 엄두도 못 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백년해로를 굳게 약속한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피해 한 보호시설에 숨어 지내는 75살 할머니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한 뒤 한 달 남짓. 다행히도 할머니는 이제 많이 기운을 차린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상담을 오시고 그러면 속에 있는 말을 해달라고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악몽 같은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갑자기 이제는 자다가도 폭행을 당했지. 그전에 손님을 뒤집어 씌워놓고 발로 차고 그래갖고. 난데없이 날아드는 남편의 매질. 불편한 다리도 구부러진 허리도 모두 그때의 상처입니다. 발로 차갖고 그냥 그래서 다리에도 지금 그 정도 이게 잘 오므러지는 못해갖고 나오라서 나가니까 그냥 날아갔다 그냥 팍 맞아서 내 던져갖고 발로다가 차갖고 그때 아마 이게 부러졌었나 봐요. 허리가 뼈가 부서진 거 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뼈조각. 매번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매질은 점점 심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니 인껏 보고라 그러지. 자살을 시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무쳐도 몇 번 시도를 했지. 이게 또 옥상에서도 그게 저거 해보려고 그래서 자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막걸리 먹고 뭐를 먹으면 죽는다 해도 그게 안 죽어지더라고요. 잠시나마 상처를 잊고 지내온 할머니는 요즘 마음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무한정 시설에만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지금 그냥
밤에 그냥 잠을 뜬뜬 못 자고 막 그랬는데 가해자가 자식이거나 배우자였을 때 학대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는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묻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 학대를 당한 노인 혼자 소구름만 삼킨다는 얘기입니다. 폭행당하고 하실 때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했어요. 나 혼자는 없으면 여러 사람이 큰일 난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노인의 사랑을 주제로 다룬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죠. 노인, 여러분의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김현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황보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샵 0024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김영석 교수님, 제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비밀로 해왔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1920년생, 예. 그러니까 올해 97이 되셨다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여전히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도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화면으로 예.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성당이 있고 사찰이 있고 교육 인구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사회가 병들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같은 교육자, 종교 지도자들 또 젊은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기성세대들, 예. 이게 다 우리 책임인데 보고 나면 뭔가 좀 부끄럽고 죄스럽고 앞으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황보연 기자, 예.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서러운 황혼을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2014년에 가장 최근에 그 노인 학대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14년도 건데요. 네. 그 2014년도에 노인 학대라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1,569건입니다. 네. 근데 4년 전인 2010년에는 7,503건이었죠. 따져보니까 한 41%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네.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인 학대, 그러면 뭐 당연히 피해자는 노인분들이겠지만 가해자는 누굴까 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해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배우자였죠.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아버지. 그다음 딸. 결국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 의한 이 노인 학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예. 발생 장소로 봤을 때는 가정이 80% 이상입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게, 물론 시설 내 학대도 나오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런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나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신고했을 때 우리 자식들이 또 혹시 피해보지 않을까. 이래서 실제로 노인 학대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센터장님, 네. 지금 보셨지만 아까 가정 내 학대를 봤는데 이런 가정 내 학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의 학대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 내 학대가 지금 80%입니다. 이거는 아마 아직 시설이 그만큼 많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그 학대의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부양 부담, 또 특별히 부양과 관련된 갈등에서 기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최근에 또 경제가 또 많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는 과정에서 노인 학대가 조금 더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어르신들이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이 오래 유지가 되면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 한 명 딱 붙잡고서 끊임없이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한계가 사실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주거 상태입니다. 모두가 넓은 집에 살고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학대가 조금 가중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해묵은 가족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가정 외부 사건으로 조금 보자면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외부에서건 안쪽에서건 세대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또 세습되는 과정들도 나타나는데 이런 요소들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주 습관 이런 것들도 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송구스럽습니다만 노인의 입장에서 이런 노인 학대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가정 구조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늙으면 또 자녀들을 의지하고 중간 기간만은 독립해서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 사회에 가게 되면 그 독립하는 연령이 좀 이르고 늦도록 내가 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생각이 좀 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노인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의 반은 그래도 우리 노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받으면서 사는 노인도 많이 있고 또 선진사회에 가게 되면 50대쯤 되면 내가 이제 80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설계를 다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없죠. 그래서 반 책임은 우리 노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건강 문제는 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또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경제관을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쯤 되게 되면 80을 표준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내 생활의 경제 책임은 내가 가진다.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은 내가 가진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받고 주고 하는 데서 어려움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김원주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그 폭행 같은 게 학대 같은 게 있을 때 사실 평생을 그 내 몸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 또는 배우자를 신고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우리 김 국장께서 보실 때 학대가 신고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까?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현장에 가서 그 어르신이 어떻게 학대를 받고 계신지 판정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응급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학대 행위자와 어르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 때는 그 어르신을 쉼터로 모셔서 거기서 쉬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어르신께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뭐 법률도 있고 의료도 있고 여러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계속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례를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노인 학대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돌발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스스로 삶을 포기한 노인 세대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 노포 세대 2. 3포 세대 3. 5포 세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 남성이 노인을 밀치고 위협하더니 침대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힘없이 뒷걸음치던 노인은 급기야 뒤로 넘어집니다. 고령이라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남성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다른 남성이 침대에 앉아있는 노인을 밀칩니다. 치매나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 요양시설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부모님을 거기다 모신 것 자체가 버린 것 같았는데 항상 그걸 보고 더욱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집에서 제가 그렇게 못 모신 거에 한이 맺혔습니다. 또 다른 요양시설. 이 안에 있는 침대 옆 팔걸이 부분에 쇠사슬이 걸려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쇠사슬의 다른 쪽 끝은 누워있는 노인의 팔에 묶여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이런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다른 노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시설 대표가 내린 벌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까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면수심에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노인을 직원이 무려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렇게 밝혀진 요양시설 내 학대.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지난 2014년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노인학대는 총 246건, 2010년 127건과 비교하면 94%나 급증했습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노인들을 더 힘들게 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할머니 멱살 잡고 뒤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 상황들은 되게 서로 다투신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눕히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갈비뼈가 하나 부러졌더라고요. 또 절반이 넘는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10명 중 4명 정도는 1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시설 내 숨겨진 학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학대를 의심한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폐쇄된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자가 폭로하지 않는 한 학대가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CCTV 설치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CCTV 설치를 이제 어떤 의무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어르신들의 인권, 뭐 혹은 뭐 요양보호사 인권, 심지어는 뭐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인권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정부의 관리 감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5,100개에 육박하는 시설 담당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달랑 2명.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시설 점검은 겨우 3년에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요양원 어디가 잘 됐는지, 어디에서 무슨 뭐 학대 같은 게 일어났는지 이런 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평가를 해서 시설 운영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늙고 병들어서 서러운 노년에 곁에서 돌봐줄 가족도, 비싼 병원비도 없는 노인들이 모여드는 요양시설.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키워가며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곳이 된 건 아닐까요? 흔히 노년을 인생 제2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마는 가정에서도 또 요양원에서도 서러운 황혼을 맞고 있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치 문제다 혹은 뭐 정부 책임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건 정신적 가치관이 붕괴돼서 그런 건데요. 예. 이제 그 어린이 학대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해서 모든 어른들이 어린애를 대할 때 2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나는 사랑하고 칭찬하면 된다고. 예. 그 사랑이 없고 욕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 폭력으로 가는데 사랑 없으면 어린애를 대할 자격이 없고
칭찬만 하면 9번 책망하는 것보다도 나으니까 칭찬하라 그러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도 내가 저분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그 인격에 대한 존엄성,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국에 가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키울 때 꼭 키워주는 게 뭐 있는 거 아니? 그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격에 대한 가치, 그건 절대다. 종교보다도 중요한 거고 교육보다도 중요한 거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이건 그러다.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욕하는 거 하고 폭력을 못 한다. 그건 죄악이다. 뭐 그 관념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 최근 들어서 노인 요양시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부정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고 또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아픈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시설도 늘어나고 인력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시설과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헐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헐거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은 어떤가? 처벌도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관대하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같은 시설을 또 여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성을 존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노인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사회가 갖춰야 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국장님. 그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네. 일단 노인 학대 일란 시설은 폐쇄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서 그 학대를 한 사람은 그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이 10년간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인 학대 일란 사실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금지에 대한 처벌도 기왕에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시설 종사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학대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학대라든가 인권 항목에 대한 가중치도 크게 높였고 그 인권 지킴이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시설에 방문해서 과연 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그 노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생겼잖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그런데 이제 실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사실 기관의 개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30개, 아동보호는 57개.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또 오히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많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 인프라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직접 현장에 들어봤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면서부터 내가 왜 학대를 했느냐, 무슨 소리냐, 누가 신고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폭력적이라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전 집으로 귀가를 한 상태였는데 전화가 왔었고 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시흥 쪽으로 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9시, 10시 정도에 출동해서 기관이 어르신 다 해드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3시.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심지어는 이 전문기관 그 상담원이 가가지고 가해자한테 칼에 찔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 학대를 전문하는 기관의 예산은 복지부 전체 예산의 0.01%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확충이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는 한 기관당 8분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그 학대 발생 건수나 또는 노인 인구수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은 정말 이 복지의 그 맨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더 많이 확충하고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노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혹시 노포 세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예. 뭐 포기 안 되는 말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노포 세대 바로 노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또 끼니를 거른다거나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고 노인들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김원주 국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임 또는 자기 학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 어르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지키고 스스로를 이게 해나가실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시든 또는 그 상황에 쫓겨서 그렇게 하시든 그 심신이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태에 처하는 그리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9배 정도 늘었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웃과 단절돼 있고 식사를 잘 안 하신다든가 그 약을 잘 복용을 안 하신다든가 그리고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그 VCR에서 그 어르신들이 배우자 간에 이런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경우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그 경우가 지금 36.6%로 나오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고령자의 자기방임이에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29.6%로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부부가 사는 경우 말고도 독거 어르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또 무기력도 증가하고 우울감도 증가하면서 사실상의 자기 방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잠재적 학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궁이에 빠졌던 분이 이 아궁이에 빠졌으니 이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옷이 몸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또 부부가 살고 있더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늪이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외국에서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보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거론됐던 불효자 방지법이 셈인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까운 중국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60살 이상의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권익보장법, 일명 효도법이죠. 자, 상하이시에서는 특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자식이 정기적으로 부모를 찾아가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부모가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면 자식을 재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하도록 명령을 하고요. 이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자, 불효자에게 내리는 벌, 어떤 벌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신용카드나 대출금 상환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서 벌점을 매겨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일로 가보시죠. 자, 독일의 민법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즉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엔 스위스로 가볼까요? 자,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을 물려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칭족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도록 한 겁니다. 자, 프랑스는요, 증여 재산을 부모가 돌려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학대나 모욕을 할 경우, 또 부양을 거절했을 때 부모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노인의 신문고 돌발 퀴즈. 스스로 삶을 포기한 노인 세대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 노포 세대, 2. 3포 세대, 3. 5포 세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불효자 방지법 내용을 잠시 봤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효선 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실효성 있을까요? 실효성이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은 뭐 중요한 재산 네가 효도 안 하면 다시 토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다 썼더라도 뭐 알아서 물어내라. 뭐 이 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딱 들어간다면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 과연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참 그건 어려운 선택이 네. 아닐까 싶어요. 김원주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학대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게 된 그런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네. 그 특히 부모가 신고를 꺼리고 신고한 뒤에도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걸 고려할 때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앞으로 이 학대를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황 기자, 이런 그 노인복지법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직접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면서요. 보시죠. 자, 이제 노인복지법이 작년 12월 29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을 담았어요. 새로운 내용도 있고 고쳐진 내용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 39조의 16을 보면은 그 노인 학대 행위자, 학대를 한 가해자한테 상담이나 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자, 39조 18인데 여기 보면은 아까는 그 가해자였지만 자, 시설. 어떤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시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떤 노인 학대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시설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정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약한 법안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역시 그 관련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처벌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것은 좀 더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 이 대목에 대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학대 행위자가 앞으로 학대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더 심층적인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반드시 그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동방예의지국이 이제는 동방무례지국이 됐습니다. 불효자 방지법까지 상정할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참 씁쓸한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처벌을 한다, 법을 강화한다 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예.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가보자. 가보면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 있다. 예. 또 사찰에 가서 스님한테 말씀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 좀 배우자. 그래서 또 교육자에게 좀 호소해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살려줘야 이게 죽지. 벌만 자꾸 강하게 되면 글로 빠져들죠. 그리고 또 하나 효과적인 건 자꾸 이제 어느 시설이 잘못한다, 어디가 잘못한다 하지 말고 잘하는 시설을 자꾸 띄워서 보여줘서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지방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시설에는 나는 그 책임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너무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남 의령에서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에어싸인 경상남도 의령. 고즈넉한 돌담길 사이로 작은 들꽃들이 어우러진 이곳에 정다운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도 여느 시골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을씨년스러운 빈집과 나 홀로 사는 노인만 늘어갑니다. 81살의 전점순 할머니도 역시 혼자입니다. 근데 집에 가도 뭐 없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없지. 네. 슬하의 5남매를 두고 할아버지와 알콩달콩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뭐 좋아해? 그냥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한 자식들이 모두 객지로 나가고 할머니 곁을 지키던 할아버지마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안 좋아요. 수분하고만 봐야 돼. 우리 할아버지 여기 계시거든, 사랑방에. 아, 무섭기도 하잖아, 혼자. 무섭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일주일간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게 나는 그때는 독거노인이 안 됐는데. 그치. 이제는 독거노인이 완전 됐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막 지금 가서 붙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지요. 군청의 도움을 받아 개조를 끝낸 마을회관은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7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명 상정마을 칠공주. 자식들 다 키우고 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들은 나이도 성도 다 다르지만 이제 매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자는 가족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우리 간내 공무원이 순찰 중이다가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이불로 폭 덮으시고 세계를 덮으시고 밥을 해가 먹는데 라면이 말라붙어가 있고 인사를 하고 창 나오는데 갱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차관을 한 게 이 갱로당을 있는 그대로 조금 손볼 리모델링해서 마을에서 화합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첫째 아플 때 또 아플 때 좀 낫고 제일 좋고 또 뭐 그 한 거 있으면 서로 묻고 그게 편하게 좋지.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안 외롭하는 게 제일 좋죠. 혼자 있으면 오면 외로워. 밥도 먹고 싶고. 오랜만에 화창한 봄볕을 따라 칠공주가 마실에 나섰습니다. 차 안은 이미 시끌벅적. 우리는 문당이. 우리 올 때는 요거 올로 없었다. 지금 여기 논이거든. 옛날에만 음식이 좀 가고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 사고 안 가만. 예전에 함께 했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는 우리 아들하고 영화 얼마나 그리 한번 갔다. 나도 할아버지하고 둘이 갔다. 고생스럽던 옛 기억은 이제 즐거운 이야기거리입니다. 내가 타고도 충분히 해야 떨어져갖고. 참 좋다 꽃이. 그 옛날 나무를 캐고 뗄나무를 주워 모았던 곳입니다. 이리 가면 고랭이굴 있다고? 저 먼저 저 아이가. 못 말아, 이거 골짜기지. 선생님. 고랭이굴 있으면은 너굴에도 나온다 가지 마라.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에 형님 앞에 가 있어 그래 내가 찍지. 할머니들은 어느새 소녀 시절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저기 이파리가 전부 가지각색이네. 가지각색 줘봐라. 색이 붉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붉은 게 있고. 이거는 좀 푸르고요. 완전 녹색이고 나무. 오후엔 반가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러 온 건데요. 힘들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은 이제 허리며 다리며 곳곳에 나타납니다. 할머니 드시는 거는? 양에 예. 갑상선 양. 갑상선 양 말고 다른 액은? 우리 힙지점. 네. 간단한 치매 검사도 진행해 보는데요. 지금은 몇 월이니까? 지금이 몇 월? 4월달 아이가 4월달. 지금 여기 어머니 앉아 계시는 여기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 1층. 금방 세 가지 애월에 할 때도 다시 자동차, 나무, 모자. 오, 할 때쯤 오겠다. 그거 아이가? 맞다. 간장, 공장, 공장장.
잘하니? 치료 빼라고. 그러면서 치료 빼면 98이라구나. 84가 86가 86가 안 돼.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아니지만 7명의 할머니는 이렇게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 안 먹습니다. 우리가 만족한데 말라고. 든든한 친구로, 다정한 동반자로 새로운 가족이 된 상정마을 칠공주. 이제 심심할 틈도 외로울 틈도 없어 보입니다. 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신 6615번님,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노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센터장님,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살면 노년이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정답이 뭐냐? 대부분 다 비슷하십니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경남 의령군이 처음으로 2007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게 경기도에도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있고요. 또 순천에도 9988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게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함께 계시니까 고독감 줄죠. 거기다가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뜨뜻해. 그런데 생활비는 덜 들어. 경제적 효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의식주, 아침, 점심, 저녁을 또 같이 드시기 때문에 의도 좋아지지만 서로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여러 면의 기대기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안적 공동체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 국장님, 보건복지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네네. 지금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좀 외롭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의료 여러 서비스들이 고르게 또 수준 높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많이 문제가 제기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좀 요양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좀 이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그 진입으로부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금년 상반기에는 그 요양시설들의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석 교수님, 그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우리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좀 간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나이 들어서 공통된 해답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일하는 노인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주는 노인들만큼 존중받는 이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미안합니다. 예. 나하고 내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식당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내 아들보다도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 먼저 하고 예. 우리 때문에 시간 늦어지지 않느냐고 먼저 인사해서 내 손주들이 볼 때에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도 더 그 겸손하고 예. 그렇다. 예. 또 애들 데리고 버스를 탈 때에도 택시를 탈 때에도 반드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예, 수고해 주셨다고 인사하는 걸 보여서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선한 관계를 열려줄 수 있는 가능성 보여주는 거 예. 그걸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미안합니다만 우리 사회 모든 지도층 사람들이 막말 얘기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는데 그 지도자는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쓰면 그건 이미 지도자가 예. 아니죠. 예. 그건 사회에 그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런 건 우리가 좀 삼가고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후에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예. 예, 그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흔히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고통 속에서 황혼을 마무리해야 한다면 단지 오래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발 퀴즈 정답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노인 세대를 일컫는 용어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노포 세대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연이 있는 곳에 굽이굽이 인생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오래오래 사줬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은 말썽거리기 없이 자라왔고, 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과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다음 주 국민신문고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벌써 연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는 뜻깊은 연휴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